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면서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트럼프 재선을 위한 표심몰이 카드는 무엇일까? 공화당 대항마로 급부상 중인 미국 여당 후보는 누구일까? 미국 대선을 집중 분석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네, 미국 내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민주당, 공화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또 증시 부양책을 하나 더 카드 꺼내 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오대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표심도 잡고 증시 부양도 하기 위한 카드를 또 내놓았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 때 그 세금을 감면하는 카드를 내놓은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기조들 무엇이 있나요? 지금 중산층을 잡기 위한 카드로 내놓은 것이 좀 특이하게도 미국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샀을 때 나중에 팔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중산층이 2억 원대 소득 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1만 달러 정도까지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내놨어요. 중산층을 잡기 위한 것인데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연금, 이 퇴직연금에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더 주식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지만 특히 증시 부양이 되면은 경제의 성적표가 좋게 나와서 트럼프의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지금 대선에 중요한 카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중산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카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카드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사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우존스가 나스닥의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 흐름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 지난해에 생각보다 미국에서 그런 증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청색불이 켜지고 특히 이번 탄핵 사태를 무사히 넘기면서 좋은 분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경제에서 미국에서 특히 경합주 부분에서 경합이 되는 어떤 지역에서는 경제 카드가 경제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미국의 대선에서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경제 지표가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조마조마할 텐데 지금 이를 맞서기 위한 민주당의 경선 주자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가장 올라오고 있어요. 지지율도 높고요.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 이제 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원래 조 바이든이 가장 민주당에서 그동안 공을 들여서 키운 대항 주자였는데 이번 두 번의 아이오와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이런 민주당 내 경선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쪽은 백인이 한 90% 이상 되는 지역이어가지고 특히 이런 아주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의 진보적인 성향의 샌더슨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시장을 하다가 30대 아주 젊은 시장을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주자들이 1위, 2위로 급부상하면서 샌더슨이 사실은 이제 두 군데 지역을 다 쓸고 있죠. 초기 네 번의 이런 경선 지역에서 누가 먼저 기선을 잡느냐가 앞으로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이제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샌더슨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 스스로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노익장의 할아버지죠. 예. 이전에 저희 교수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셨어요. 민주당의 승기를 거두든 공화당의 승기를 거두든 계속해서 중국과의 대립과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둘 간에서의 가장 또 최중심에 있는 기업은 화웨이예요. 이번에 마침 거래 제한이 또 유예가 됐는데 이 유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요? 사실 이번 거래 제한 유예를 한 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근데 다 3개월씩 유예를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유예를 하고 있는 것은 모양이 빠지죠. 화웨이를 이렇게 공격하고 화웨이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하면
우방국들이 좀 잘 대응해서 미국 편을 들어줄 것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사실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30% 이상 가격이 싼 화웨이의 장비들을 쓰지 않고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4G 때까지 전부 화웨이 장비를 깔아놨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장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독일이나 영국에서 사실 반발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 달 말 NSC에서 네. 영국은 안보에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35%라고 하는 시장 점유율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한 다음에 사실상은 이제 미국의 동맹에서 화웨이 동맹에서 이탈한 거죠. 그래서 화웨이 동맹에서 이탈하는 연합국이 많이 나오는 것은 미국한테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먹히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깎이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장비값이 많이 든다는 그다음에 이탈자들이 연합국 안에서 이제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다시 한번 유예를 했다. 예. 그리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휴전이다. 그러니까 종전이 아닌 휴전이다. 오히려 대선에서 승기를 거두고 나면은 더 강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항공기 엔진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에 대한 포석은 깔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에 이제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유럽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만든 엔진인데 이게 중국이 다음번 항공기 굴기로 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그 상용 항공기 이제 복도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중형기 정도의 상용 항공기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주문도 800대 이상 받아놓은 겁니다. C919라고 하는 어떤 기종이 있는데 네. 시험 비행은 2018년 정도에 이미 성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지만 결함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인 엔진 부분을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때 특히 많이 나오는 중국 제조 2025라고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의 기술 패권 정책, 기술 굴기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 보고 항공기 엔진의 수출에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죠. 즉 앞으로 이것이 공화당의 정권이 되든 민주당의 정권이 되든 상관없이 미국의 적이 될 수 있는 중국에게 기술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기술 전쟁에서 호락호락하게 우리 기술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나라 할 것 없이 다 민감하게 반응을 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유세 이슈도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부유세를 향한 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죠. 네. 사실 민주당이 이 부유세 이슈를 끌고 나온 아주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네. 지난 70년대에 비해서 지금까지 70년대에는 55만 불 정도 되면 상위 1%의 소득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2배 이상이 된 200만 불 이상이 되어야 상위 1%의 소득자입니다. 네. 근데 세금은 34%에서 33% 오히려 세금은 더 떨어졌어요. 소득이 2배 오르는 동안에 세금은 더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는데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샌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 부유세 정책을 내놓는데 특히 지금 버는 소득에 대한 정책보다 네. 쌓아놓고 있는, 그러니까 물려받은 소득, 즉 상속세에 유산이라든가 대한 상속이라든가. 네. 79%에 이르는 상속세까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주 초상위 0.1%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우리나라 정도의 40%대 정도의 상속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상위권 대선 주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부유층의 경우에는 공화당 쪽에 좀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꼭 그렇지만 또 아는 게 오마의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네. 야,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 밑에 직원 중에 20명이 나보다 세금 더 내라고 얘기를 한 것이 벌써 3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런 미국의 부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네. 왜 부유층에게 감세를 하냐, 우리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지금 오히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상태로 계속 가지 못한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껴요. 사실 4,500만 명에 해당되는 미국의 이런 대졸자들이 자기들이 학자금 대출로 해서 집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들이 지금 샌더스의 지지 세력이 되고 있는 2030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상태로는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동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유세를 치고 나왔고 공화당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런 그 상위 자산가들 중에서도 세금 더 내는 거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미국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게 될 키에 대해서 교수님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사실 핵심은 그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요? 특히 이번 트럼프의 재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네. 실제 대통령 대권에서는 공화당이 이기는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경합주들에서 나오는데 네네. 뉴욕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경합주들은 이런 자유주의냐 아니면은 뭐 실용주의냐에 관심 없이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먹고 살게 해주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쪽에 표를 찍어주겠다는 경제 우선주의, 현실주의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 정책이나 이런 데도 뭐 기후 변화에도 큰 관심 없고 미국이 이제 북핵이나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큰 관심 없고 우리 경제에 누가 더 도움을 주는 정권인가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경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배불리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키워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대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